천만 원의 포상금이 걸렸던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공개 수배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김일곤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택경찰서장을 지내신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오정권 YT의 사회문화 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정근 기자에게 질문을 해야겠는데 조금 예. 전에 이제 YTN이 단독 입수한 그 체포 당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 생생하죠. 당시 네.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그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있던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이제 받은 블랙박스를 그렇군요. 받아가지고 지금 곧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경찰 2명이 그 칼을 든 김일곤을 지금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거의 레슬링 하듯이 거의 지금 붙잡아가지고 칼을 이제 지금 저 옆에 있던 지금 분은 아마 시민으로 보이는데 칼을 하나 뺐고요. 지금 계속 제압을 하고 있는데 칼을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허리춤 쪽에서 또 칼을 하나 또 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관 2명하고 시민으로 보이는 2명, 그래서 4명이 지금 김일곤을 붙잡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지금 11시 5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철역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8시 반쯤에 김일곤이가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8시 반이면 좀 이른 시간인데 가게가 문을 열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일하시는 간호사가 9시 이후에 와라. 그랬더니 다시 갔다가 다시 9시 이후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수의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신의 강아지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 그 좀 안 좋아서 안락사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는 약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수의사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은 개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거절했더니 일단 갔답니다. 그러더니 10시 50분쯤에 다시 와서 안락사 약을 달라. 이렇게 약을 계속 그 고집을 부리고 약을 주지 않자 이제 그때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간호사와 수의사가 곧바로 진료실 안으로 문을 잠그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 뒤로 112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령이 전달이 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방금 전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병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 거기는 어디였냐면 세무서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붙잡는 장면을 좀 전에 보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흉기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면은 그 강력계 형사들이 아니고 지구대에 있던 경찰분들이었습니다. 두 분들이 방검복도 지금 없이 간 상태에서 좀 칼을 든 저 피해자를 저 같으면 좀 총을 어떤 경우는 좀 써야 되지 않을 정도로 안 나을 정도로 위험할 정도였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제압이 잘 돼서 지금 칼 2개를 빼앗고 그 제압을 잘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서 흉기 들고 난동 부렸다고 하는데 이 신고를 이제 동물병원 측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습니다. 김일곤인지는 몰랐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니까 신고를 한 거고 TV에서 본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일반 난동 부리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건 물론 그 간호사라든가 수의사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경찰 간부 출신이시니까 지금 오정근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은 방검복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 2명이 출동을 했다가 격렬하게 정하니까 이제 시민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한 경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맨몸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두 사람이서 제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신고 내용이 뭐겠습니까? 병원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난동 부린다고 하거든요. 예. 출동했습니다. 예. 그런데 출동해가지고 보니까 출동한 시간도 있거든요. 예. 1km. 예. 아마 달아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달아난 사람을 추적하면서 예. 그것이 김일곤일 수도 있다. 아마 네. 검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아니니까 했는데 자, 김일곤이 어떻게 합니까? 흉기로 위협한 사람이거든요. 예. 복대에 칼 가진 사람. 예. 테이저건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순찰차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두 사람이 저렇게 제압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파출소에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파출소 인력을 보강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이제 화면을 보니까 경찰관, 그러니까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 2명이 시민과 함께 제압을 한 다음에 강력계 형사들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그 같습니다. 수사본부는 예. 이제 성동 경찰서에 그렇죠. 차려져서 12시 반쯤에 그쪽으로 압송을 해서 이송을 해서 지금 예. 현재 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일곤이 이제 쫓기는 상황이었고요. 도주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돌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검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김일곤이 자기가 검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김일곤이 성동에서 마지막으로 그 차를 불태우고 멀리 달아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일대에 보니까 있었죠. 성동에 있었거든요. 네. 그건 소위 말하는 잠수 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김일곤이가 네. 그것도 대낮에 병원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렇죠. 안락사 약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공개 수배로 인해서 아마 자기를 뒤쫓고 있다. 안 잡혔으면 아마 오늘 저녁에 전국적으로 경찰이 일제 검문 검색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누군가가 노크를 하면 떨리고 그래서 항상 칼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락사 약을 요구한 것이 예. 결국에는 자기도 죽으려고 하지 않았나.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잡히면서는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심리일까요? 그건 이제 자기가 부인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잡히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김일곤이 잡혔을 때 경찰서 들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잘못이 없다.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의 심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눈빛이 틀리거든요. 자, 지금 이제는 수사본부로 이제 압송되는 모습인데 여느 피의자들은 보통 이제 고개를 숙이고 뭐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제 고개를 빳빳이 두고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정훈 기자? 좀 뻔뻔하다는 정도로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박변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기가 원래 있던 곳, 잘 알던 곳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주모 씨 납치해서 살해했던 그 예. 여성분 예. 이 발견됐던 그곳하고 네. 오늘 동물병원하고 한 3.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3년에 교도소에 출소한 이후에 그 자기가 거기서 살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 주변을 맴돈 것으로 보통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 주변에서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뻔뻔함과 좀 그 예전에 그 CCTV에도 보면은 그 CCTV를 거의 쳐다보는 듯한 표정도 있고요. 당당하게 당연히 거기에서 오래 살았으면 어디에 CCTV가 있고 뭐가 있을 걸 다 아는데 네, 차량을 세워둔 것도 CCTV에 사각지대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워둔 건 그렇지만 네. 거기에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대놓고 범죄를 하겠다는 상당히 좀 두려움, 무서운 네. 존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변호사님, 조사를 해봐야 지금 되겠지만. 시청자 문자 중에 이제 정신병이 있는 척하면서 감형을 노리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가 22범이면 뭐 사실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게 네. 있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회이다. 예. 그런 쪽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아무래도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기자들 뭐 인터뷰 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찍으니까 좀 자기도 많이 떨릴 테죠. 예.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이 없지 않습니까? 뉘우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표정이. 저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감정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유치 처분에 의해서 형이 감경될까요? 감경 안 됩니다. 또 이제 여성을 살해하면서 또 주요 부위를 심하게 훼손을 했잖아요. 이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분노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 여성을 그 아산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는 거를 칼을 위협해가지고 같이 탑승 중이었거든요. 네. 가면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아직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여성분이 탈출하려고 막 빌미를 어디 뭐 용변을 용변을 보겠다. 보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달아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 흉기로 살해를 한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칼을 찌를 때 갑자기 사람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성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분노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예. 은밀한 부분의 어떤 곳을 예. 도려내는 어떤 살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경찰의 1차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디까지나 김일곤의 주장이고 그렇죠. 그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고 피해자인 여성은 지금 살해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그 오다가 용변을 본다는 핑계로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시 차에 태우고 홧김에 목을 졸라서 이제 죽인 것 같다는 게 이제 1차 진술인데 그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정근 기자께서도 좀 경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자, 한 번은 마트에서 여성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네.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여성을 마트에서 또 납치해서 시신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나 원인 이런 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여죄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미 그 살해된 여성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어떻게 살해했느냐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과가 22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알려진 것까지 만약에 그것도 다 확인되면 전과 26범이 됩니다. 네.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뻔뻔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출소한 이후에 2013년 이후에 다른 범행을 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그렇죠.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은 그 여죄, 그러니까 다른 범행을 그 찾아내는데 경찰이 수사를 가장 그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또 이런 그 살인이라든가 납치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그 피해자들이 잘 신고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예. 살인죄를 포함해서 지금 이 혐의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013년도에 대전교도소를 출소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과연 이 두 건의 범죄만 저질렀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발생은 했지만 신고가 안 된 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마트에서 또 납치돼가지고 없어진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사건 또는 이 사람이 22범의 전과 내용이 거의 보면은 특수절도입니다. 예. 특수강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피해 통보표 발생이 됐는데 신고 안 된 사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면은 이 김일곤이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수사관이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가지고 좀 수사를 정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특수 강도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전과 22범 중에 이제 뭐 절도도 있고 특수 강도도 있는데, 자, 전과 22범이 수없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살해를 했다. 과연 그건 그 전에 미제 사건이나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른 어떤 극단적인 사건처럼 조사를 해보면 중간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저 김일곤하고 마음을 맞춰서 지금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 말한 부분들에 대한 걸 나중에 다 경찰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보면 분명히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 해도 많은 여성분들 특히 그 마트 가기 겁난다고 막 이렇게 수라도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에 그 이 사건에 대한 걸 철저하게 캐고 조사를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마트나 이런 곳,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의 그 치안 안전 문제를 이번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검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여성들이 좀 뭐 마음 놓고 다닌다는 건 솔직히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좀 무섭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어떤 CCTV를 좀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대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경찰 수사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 동기, 원인도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혹시 여죄가 있던가 아니면은 미제 사건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경찰이 추가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오점건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